안녕하세요. HSL 박준입니다. 사실 제가 그 발제라는 이런 형태 발표를 처음 해봐서 어떻게 준비하나 사실 잘 모르고 여기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광고학회라는 그 이름에 그러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막 열띤 토론을 있고 뭐 이렇게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익숙한 형태로 발표를 해도 괜찮겠구나. 제가 뭐 질문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냥 제가 준비한 내용들 쭉쭉 얘기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학회에서 처음에 저희가 받았던 얘기는 디지털 시대의 매스미디어 광고 효과 뭐 이런 주제 안에서 저희한테 질문처럼 이제 오셨어요. TV와 디지털의 그 효과적인 광고 전략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셨고 사실은 뭐 답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TV와 디지털의 효과적인 광고 전략은 당연히 TV와 디지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이런 광고 집행 전략이 어떨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잠깐 뭐 미디어의 현안 트렌드의 변화 뭐 이런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2014년에 사실 이런 형태의 세미나를 제가 한번 처음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국 광고주 대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그 당시 2014년에 그 필러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는 뭐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저 나름대로는 신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장표인데 지금은 좀 식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TV하고 스크린으로 콘텐츠가 나누어서 소비될 수 있다. 2014년부터 그 당시에 그리고 실시간과 비실시간이 나누어서 소비될 수 있다라는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각각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소비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약간 끌로 파서 예를 들면 나 혼자 산다 일주일치를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TV로 얼마나 소비하고 유튜브를 얼마나 소비하고 SMR을 얼마나 하고 예를 들면 IPTV, BOD를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다 BOD 횟수를 조정해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고 싶었던 건 2014년 당시에는 이렇게 디바이스의 경계 그리고 실시간, 비실시간의 경계라는 부분이 명확했었다는 부분이고 당시에는 굉장히 각 영역, 사사분면 각 영역별로 사업자, 대표 사업자가 명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TV 스크린의 실시간은 지금 방송 사업자 그 등식으로 예를 들면 IPTV나 BOT처럼 TV 스크린이지만 비실시간은 IPTV 3사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자들이 나누어져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실은 뭐 유튜브, 넷플릭스 뒤쪽의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긴 하겠지만 스마트 TV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들이 TV 스크린으로 굉장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 사이즈의 TV 스크린 이용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주도도 했지만 매체들이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TV 스크린, TV 디바이스 중심의 방송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KBS, MBC, SBS, TV의 각종 또 PD들, 각자들의 PD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유튜브라든지 SMR이라든지 이런 비실시간의 아드 스크린으로 굉장히 확대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OTT들도 어떻게 보면 M&A 예를 들면 티빙이 이제 10월 달에 그 시즌을 합병하기도 하죠. 그리고 카카오 TV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제작사라든지 스튜디오들을 인수 합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도 카타르 월드컵 예를 들면 최종 예선을 독점 중계한다는 해서
킬러 콘텐츠를 투자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생존을 넘어서 전 영역을 커버하는 OTT 뭐 이렇게 다크호스로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디바이스라든지 시간의 경계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생존 경쟁 시대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디어 환경도 변하지만 소비자들은 더 많이 변하고 있죠. 이제 뭐 여기서 소비자 변화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소비자 변화는 한 장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있는 장표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마케트가 더 체감하는 변화들은 사실은 소비자 구매 여정이라는 부분의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패널 형태로 인지, 구매 고려, 구매 의향, 구매 뭐 이런 식으로 변하든지 루프 형태대로 어쨌든 최소한의 인지 예측 가능한 정도의 소비자 여정이었다면 지금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비정형화된다는 소비자의 변화들도 무시할 수 없는 미디어 전체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및 미디어 이용이 대다양화 그리고 소비자 구매 여정의 비정형화 이 두 가지의 형태의 미디어 환경 안에서 그러면 오늘 이야기 드릴 광고 전략의 키워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아젠다 발제 자료에서는 하이라키 순으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재미 요소를 위해서 시너지라는 7자의 알파벳을 각각을 두고 그 알파벳에 따라서 단어들 좀 조합해 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S입니다. 사이즈 매터스. 크기가 제일 중요해.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은 한글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TV 스크린의 영향력들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글로벌 OTT라든지 다른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표는 지금 왼쪽 표는 OLED TV 스크린이 60% 이상 지금 60인치 이상을 판매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 표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면 크기가 클수록 주목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주목도가 올라갈수록 광고 집행했던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메시지에 압도당하고 있는 시청자들을 매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매체들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가장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고 모바일에 더 강화되어 있고 모바일의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올해 유튜브가 올해 트렌드라고 밝힌 이야기는 뭐냐면 TV 스크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자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늘어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자료는 구글에서 우리들이 광고를 세팅할 때 구글 애쉬에서 TV 스크린 각자의 특성 기기를 세팅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TV 화면에 세팅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유튜버가 밝히는 바에 의하면 TV 세팅을 했던 그 광고 자체가 브랜드 리콜이 15%도 올라온다. 또 구매 의향이 38%도 올라왔다. 이런 유튜브에서도 밝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조차도 TV의 큰 스크린으로 광고 집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여기 이 장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11월부터 광고를 시작하죠. 사실은 광고 시장에서는 그동안 넷플릭스는 크게 중요한 매체는 아니었습니다. OTT로는 중요하지만 광고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올 11월부터 광고를 집행하기 시작했고 왼쪽에 보시다시피 넷플릭스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넷플릭스는 70% 이상을 TV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11월에 광고되는 넷플릭스 광고는 디지털 광고인가 TV 광고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이슈고 물론 지금 11월달 현재 시범 판매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OTT 정도 이 국내 최고의 OTT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넷플릭스가 여기에서 광고를 프리미엄 시간대 광고를 집행한다는 건 매체사든 광고 대행사 입장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실제로 11월 달에 나온 판매안을 보면 굉장히
좋은 말로는 굉장히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협상을 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의 딱 정해져 있는 룰대로 집행해라. 그리고 하나의 랩사만 통해서 운영해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단가의 협상은 없다. 뭐 단가는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단가는 달러가 연동되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유튜브보다는 2~3배 내지는 10배 정도도 더 비쌀 수 있다 정도지만 뭐 단가의 렉은 없다 정도의 굉장히 강한 메시지지만 현재는 완판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내년에도 이어질지 아니면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추후에 두고 봐야 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얘기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TV 스크린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사이즈의 중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 드린 것처럼 TV 스크린에서는 방송 광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광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광고 회사 측면에서도 채널도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화됐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해서 이 예산들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Y. 사실은 Y의 유튜브 때문에 Y라고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밑에의 워딩입니다. 밑에의 워딩처럼 방송과 디지털의 시너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송과 디지털 통합 플래닝의 필요성,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랬을 때는 TV하고 디지털 예산들을 어떻게 믹스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라든지 해답들도 각각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왼쪽 그래프의 위에 있는 그래프는 2011년에 TV만 집행했을 때의 도달률 부분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2021년에 TV만 집행했을 때의 도달률입니다. 근데 한 7~8%가 차이 나죠. 사실 7~8%가 굉장히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광고비를 집행해도 우리가 5천만 명 중에 최소한 400만 명 정도에는 TV를 집행해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진, Z 제너레이션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고객 타겟들이, 브랜드들이 원하는 타겟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 타겟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다행스럽게도 TV만 집행했을 때보다 TV하고 디지털을 섞었을 때는 다행히 그 당시에 11년 전의 도달률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TV하고 디지털은 반드시 통합해서 플래닝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고 있고, 각각은 서로 조력자다, 필요한 조력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우리 방송이나 광고회사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자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아까도 얘기했던 구글 에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 집행 안에 TV를 실었을 때 얼마나 도달률이 나오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튜브도 TV를 계속적으로 시스템 안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닐슨과 합작해서 시스템 개발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회사만 이런 시스템들 가지고 준비하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 CJ, 예를 들면 닐슨, SBS, 이렇게 회사들도 방송 광고를 했을 때 디지털을 얼마나 도달했을 때 통합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한 그 결과치를 알고 싶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시스템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이야기 드리는 여기에서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냐, 어떤 타겟이냐에 따라서 이 믹스율은 굉장히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TV하고 디지털의 믹스를 얼마를 했을 때 최적의 도달률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답들을 대행사나 매체사나 다들 가지고 있어야 제일 최적의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N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넷플릭스의 계산법이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TV 광고 노출을 이렇게 우리가 시청률이라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 시청률이란 분석 데이터를 다르게 또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무너졌고 시간 개념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청률 아니 시청자 수라는 걸로 기존의 시청률이나 크로스 매체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럼 뭐가 있을까? 넷플릭스에서 한번 답을 유추해 보지 해보고 싶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작년 요맘때에 기존에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건 2초 뷰를 가지고 랭킹을 매게 되었었습니다. 2초 뷰를 많이 본 거를 쭉 랭킹을 매기다가 작년 이맘때부터 2초 뷰에다가 그 초수, 예를 들면 24초 소비자들이 몇 초씩 봤는지를 다 넣어가지고 랭킹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시청자 수라는 거는 커버리지, 시청자 수라는 것은 시청률이라고 동일한 말입니다. 시청률과 시청자 수는 매체 커버리지를 나타낸다면 시청 시간이라는 것들은 매체 이용 집중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초 광고에 그림이 잘 안 보이고 여기 100개가 찍혀 있는데 5개가 광고를 봤다라는 개념의 5개의 15초 광고를 5%의 광고 시청률로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넷플릭스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5천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시청률 5%는 250만 명입니다. 그리고 15초짜리 광고기 때문에 15초 콘텐츠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50만 명 15초, 62만 분, 그리고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가진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든 넷플릭스의 광고든 나중에는 이런 형태로 서로 비교해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같은 TV에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뭐 오늘 여기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라 이런 형태의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업계에서는 통일화시켜야 되고 학회랑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N의 키워드를 잡아보았습니다. 3번과 4번의 키워드는 사실은 똑같은 말일 수 있고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펙트 이피션시 때문에 이를 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TV 캠페인이나 디지털 캠페인이나 각각의 캠페인에 따라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광고 효과 데이터, 예를 들면 노출이냐, 조회이냐, 액션이냐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통일화해야 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질문이지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어떤 지표가 비쌀까? 예를 들면 시청률 1%포인트를 올리기 위한 CPRP 325만원, 한 조회수 하나를 올리기 위한 CPB 6.7원, 어느 것이 비쌀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은 브랜드나 타겟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주말 연속 그걸 우리가 한번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삼남대 용감하게 중시행을 한번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시청률과 단가를 고려해보면 CPRP 325원과 CPB 6.75는 동일하게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CPB나 CPV를 우리는 이제 동일하게 카운팅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 경쟁 PT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CPRP 얼마 제시하겠습니다 라는 방송 광고 캠페인을 할 때는 이렇게 CPRP 목표나 GRP 목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CPA는 어떤 캠페인을 할 때 제시했던 목표일까요? 사실은 동일한 캠페인을 우리가 약핏이라는 경쟁 PT를 할 때 그쪽에서 제안했던 우리의 목표들은 광고주의 목표는 뭐냐면 브랜드 검색률, 브랜드 검색 전환율 뭐 이런 조회수를 몇 번 해줄 수 있느냐가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GRP를 얼마나 모았을 때 이 CPA가 움직이는지를 환산을 해야 되는 숙제 내지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순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브랜드별로도 그렇고 브랜드의 상황에 다르고 타겟별로 다르고 굉장히 많은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를 집행을 해 갈 때 이 GRP 대비 검색 다운로드의 다운로드라는 검색 네이버 브랜드 검색의
개수라든지 그리고 다운로드 앱 로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떤 회사별로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광고비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트래킹을 해서 그걸 누적시키는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HSS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트래킹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봤던 그 캠페인 안에서 예를 들면 야핏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브랜드 검색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동일한 캠페인이지만 야핏을 할 때 우리가 CPA를 5,000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A의 X는 브랜드 검색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액션을 뭐 다운로드를 할 때는 더 비쌀 수 있고 많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일한 부분의 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시간대별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팟별로도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전략을 세울 때 더 세부적으로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다, 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도 R이라는 말로 써 있지만 Return on Investment, 우리가 말하는 ROI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너무나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방송 광고 예산이 있고 디지털 예산이 있는데 보통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줄여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 그 적정한 예산의 스트레스 홀드를 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 이하의 예산을 할 때 또 나눠서 하자 이런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30억 이상의 예산이라든지 적정한 캠페인을 할 때에서의 기준을 볼 때 TV하고 디지털의 ROI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장표에도 잠깐 나왔던 장표고 이 장표는 워낙 업계에서 많이 쓰는 장표긴 하지만 장표 흐름을 보면 TV하고 디지털 광고비를 엑센추어에서 굉장히 계속 모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관련된 회사의 브랜드 관련 지표라든지 LG 지사를 쭉 모아서 그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던 자료고 그 결과에 보면 TV하고 디지털 병행했을 때 ROI가 10% 이상이다. 그리고 디지털만 단독으로 했을 때 ROI 18% 이하다. 이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어 정도의 저는 결과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회사에는 그래프가 좀 잘 안 회색이 잘 안 보이긴 한데 2021년, 2021년에 저희들이 영입했던 앱 다운로드라든지 모바일 관련 플랫폼 관련한 대형 광고주들이 꽤 많았습니다. 10개에서 15개 이상의 광고주들을 영입을 했고 그 영입한 광고주들이 실제로 디지털 온리, 그러니까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를 100으로 봤겠죠. 100으로 봤을 때랑 저희 회사에 오고 난 다음에 TV 캠페인이랑 합쳐서 집행했을 때의 브랜드 네이버 검색량들을 2배 정도 더 올라가는 증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뱅크샐러드라는 단일 회사의 데이터긴 한데 뱅크샐러드는 다운로드가 되게 중요한 앱 다운로드가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퍼 인스톨레이션에서 이 CPI의 인덱스가 디지털 집행했을 때보다 디지털과 TV를 집행해서 15% 더 개선되더라라는 숫자가 저희들이 데이터로 확인을 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우리 회사 중에 SBI라는 회사긴 한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KPI도 브랜드 검색 전환율입니다. 여기에서 TV 디지털 캠페인을 할 때랑 TV를 같이 했을 때의 전환율은 20% 정도 더 상승하더라.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TV하고 디지털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은 내부적으로는 확인을 하고 있고 경쟁 PT에서도 우리가 이런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는 경쟁 PT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니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G가 되는데 G도 또 찾아보니 이 G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G를 뭘로 하지?
G를 젠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Z 제너레이션이 사실은 매체사들도 그렇고 광고주도 그렇고 대행사들도 그렇고 너무 도달하기 힘들고 도달하기에 너무 비싼 타겟입니다. 1924 남녀 이 정도가 젠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젠지를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냐,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답도 없죠. 이런 친구들한테 모바일만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킬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한다든지 복고풍의 뉴트럴을 한다든지 브랜드 콜라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방송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질문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젠지 대상으로 디지털 온이랑 디지털 믹스를 저희들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HS의 시스템, NPM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1824 타겟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경우에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뭐 20% 정도의 디지털 TV를 섞었을 때, 40%를 섞었을 때, 60% 섞었을 때 더 믹스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HS에드 데이터만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1824 타겟을 놓고 이런 시스템을 돌려보고 각각의 중복 효과를 검사해 보더라도 60% 내지는 40% 이상의 디지털이나 방송을 섞었을 때 더 효과가 있다. 젠지에게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하는 것들은 YTV 이 아젠다는 앞에서 1시간 내내 하셨던 아젠다라서 제가 굳이 뭐 또 이 자리에서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도 많고 뭐 이거 다 읽어보시지 않을 거라서 그냥 한국말로 한번 요약만 해봤습니다. 왜 TV를 해야 되느니 앞에서 1시간 얘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은 뭐 있다. 뭐 이게 아까 너무 이제 제가 들으면서 약간 좀 걱정했던 거는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중립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플래너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이나 지상파에 대한 부분의 마음은 그냥 중립적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디지털이 수수료가 더 많아서 디지털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아티클도 그렇고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방송 광고와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시너지가 분명히 있기도 하고 보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최근에 디지털로 넘어갔던 광고주들이 왜 조금은 다시 오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에 대한 이유로는 어느 정도 아티클이 맥세스하다 정도로 저는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주워 얻기도 하고 제가 뭐 여기에서 막 토론하고 할 것 같지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걸 쭉 발표드렸고 감사합니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